자, 문제 6번입니다. 밑줄 친 표현 중 잘못 사용된 것은 물어봤는데 1번 보시면 고향 젓갈로 담가서 그런지 2번 김치 맛은 그야말로 고향의 맛이야. 자, 담그다 이것은 액체 속에 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형이 담그다니까 담그다가 다짜 빼면서 활용이 되죠.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이렇게 빼면서 담그아에서 얘를 합쳐보면 뭐가 돼? 의가 빠져요. 그래서 탈락하면서 기억아가 되고 기억아는 다시 뭐로 합쳐지느냐? 가로 합쳐지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고 담가가 돼서 얘는 맞습니다. 2번 선택지 보니까 한참 동안 감기를 앓았다더니 네 눈이 정말 상큼해졌구나. 상큼해졌다가요. 보기에 시원하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이런 표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십니까? 너 감기 오랫동안 앓았다더니 보니까 네 눈이 정말 상큼해졌구나. 실제로는 잘 안 쓰는 표현 같은데요. 어쨌든 그 2번 상큼해졌구나. 표현 자체는 맞습니다. 3번 보시면요. 이사를 하게 되자 매일 만나지 않고는 못 베기던 우리 사이가 조금씩 상기게 되었다. 상기단데요. 얘 같은 경우는 뜻 자체가 물건 사이가 조금 뜨다. 그리고 또 관계가 서먹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남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4번 선택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수도꼭지를 잠궈두었다. 잠그다예요. 얘도 똑같아요. 잠그다. 요거 1번 선택지랑 똑같은데 그대로 가면 요거만 바꿔줘도 되겠네. 어떻게 해요? 잠그다에서 참으로 또 바꾸면 잠그아가 되고 다시 그 아는 가. 자, 그래서 잠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네요.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밑줄 친 표현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야기했습니다.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다. 여기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좀 틀린 수험생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쭉 눈으로 보기만 하면은 아이코 해당이나 아니면은 또 뭐 가일층 한층 더 우리말로 바꿔줬고요. 또 매점을 사재기라는 우리말로 바꿔줬고요. 그래서 1번과 3번 이렇게 조금 헤매셨을 법한 그런 문제인데 보시면은 저촉이란 말은요.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린다는 표현이고요. 해당된다.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바꾸어 쓰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들은 대절하다. 대절버스 편으로 상경했다. 대절버스? 버스 앞에 버스가 외래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빌린 버스 편으로 상경했다. 요거보다는 전세버스라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서 요거까지는 인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또 7번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요거로만 보시기에는 조금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실에서 프린트 하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 요거는요, 그렇게 쭉 읽으면서 좀 눈으로 빨리 읽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 자체부터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인간은 유전자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은는이가 나오는데요. 요거에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인간이라는 표현 자체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모르면 주어부에 밑줄 그세요. 그런데 유전자 이익이란 말, 인간은 아마 다 나올 거야. 인간 뒤에 유전자 이익이 아마 유전자라는 말이 이 글의 핵심어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왜요? 인간 두 번 나오고 또 유전자 또 나오고요. 여기엔 또 뭐 있습니까? 보시면 인간이란 말 또 나오고요. 인간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유전자라는 말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인간의 유전자에 관한 글이다. 예, 위에 지문을 읽지 않고도 우리는 이 글이 바로 무엇에 관한 내용을 다룬 글인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보시면 지문 읽겠습니다. 18번이란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입니다. 1960년대 중반 생물학계에는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좀 단락을 나눠주시면 편한데 단락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표 있는 부분에서 아마 끊어주시면서 읽으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보시면 1960년대 중반 생물학계에는 조지 윌리엄스와 윌리엄 해밀턴이 주도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이기적 유전자가 지금 보니까 양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기적 유전자는 중요한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 또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혁명의 골자는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도 아니고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해가지고 딱 끊어줘요. 왜? 마침표가 있거든. 단락을 임의대로 나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유전자의 이익에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한다. 어디부터입니까?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선택지 몇 번입니까? 1번 선택지. 인간은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1번 선택지는요, 지워집니다. 근거가 있었으니까요. 얘는 완전히 지울게요. 됐습니까? 다시 또 보시면 인간은 또 하나의 동물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도구이자 어떻습니까? 또 나오죠. 그 얘기 또 나오죠. 1번 선택지 다시 한번 또 지워집니다.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네요. 자, 도구이자 일회용 놀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또 잘라주세요.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고서 지울 수 있는 거 있나요? 여기까지는 지금 없네요. 뒤에 거 더 갑니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이기적 유전자 다시 한번 또 따옴표 또 돼 있으니까 요거 제가 동그라미 또 한번 칠게요. 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라는 것이 아니다.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아니다. 마침표 있으니까 여기까지 또 끊어줄게요. 이렇게. 그럼 쭉 읽어보니까 선택지 빨리 보시면요. 3번이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단데 3번 선택지는 뭐라고 나와 있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더 확인해 볼게요. 사실은 정반대이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왜 따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예, 요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잘 협력하는가를 자, 요거 조금 치울까요? 예, 잘 설명해 준다. 요것은 바로 몇 번 선택지입니까? 4번 선택지 근거가 되고요. 또 맨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이 유전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협력 얘기 나왔으니까 2번도 같이 2번 선택지도 지워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또 문제 8번을 풀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사용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 뒤에 거부터 보시면 1번이 답입니다. 1번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1번 선택지 채로 술을 바친다. 보세요. 바자가 보시다시피 디귿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설 바치다. 그리고 첫 번째 거 우더런께 들이다. 그리고 뭐 세금 등을 내다. 또 바친다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우산 따위를 펴서 들다. 또 밑에 다른 물건으로 괴다. 그래서 밑에 그럼 채를 갖다가 밑에 이렇게 받치는 거 아니냐, 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받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받다는요, 건더기가 섞인 액체를 채 따위에 걸러서 국물만 받아내다. 조금 수준 높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받치다. 자, 채 같은 데 부어져 걸러지다. 그리고 채 따위에 부어서 국물만 받아내도록 하다. 여기 걸러지다 해가지고 받다의 피동 이게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2번 같은 경우는 영수는 수영에 흥미를 붙이고 있다. 붙이다. 뭐 어떤 취미를 갖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축사를 가름합니다. 가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름하다, 다른 것으로 대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대신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가 가름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가름하다는 요거는 가름, 구분하다. 또 있나요? 가늠하다. 가늠하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해서 이제 헤아려 보다. 요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선택지는요. 고무줄을 더 느리면 끊어질 것 같다. 느리면 좀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험생 여러분께서 가장 어렵게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간단해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단락별로 바로 중심 내용이 어떤 것인가. 중심 내용은 맨 끝에 처음과 끝에만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맥이 좀 잡히실 거예요. 보시면 인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더라라는 말이 있다. 인간을 경제적 요소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으나 이에 따른 인권 문제, 복지 문제, 그리고 또 내국인과 이민자 간의 갈등 등이 수반된다는 말이다. 프랑스처럼 우선 급하다고 이민자를 선별하지 않고 받으면 인종 갈등과 이민자의 빈곤화 등 많은 사회 비용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 뭐에 관한 문제점이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나달락 보시면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나달락 보시면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럼 가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다문화
다문화 정책, 즉 다문화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를 보시면 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니까 가가 먼저 나올 테고 사이를 좀 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가 나올 거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 들어갈 것인가? 여기 들어갈 것인가? 여기 들어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다달락 읽으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다달락 한번 볼게요. 나달락 읽어야죠.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살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상생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만 다문화 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까지 큰 틀에서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다. 됐죠? 예. 이제 다달락 갑니다. 다달락이 어디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보시면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뭐에 관한 글인데요? 다문화 정책에 관한 글이라고 우리 다달락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핵심은 두 가지이다. 여러분, 핵심적인 이야기. 핵심어는요,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물론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첫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언어 배우기, 일자리, 문화 이해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좋은 인력을 선별해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해되셨어요? 조금 더 갈게요. 둘째,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디 있습니까? 있도록 사회 통합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 인구 유입 초기부터 사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 비용이 발생한다. 즉 문제점이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어디 들어가야 되나요? 다달락 같은 경우는 가 앞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핵심은 나왔죠.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여기 세 군데 남았어요. 거기 라달락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거 보시면 되겠네. 그죠? 또 라달락 볼게요. 자, 요게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뒤로 하나 더 넘겨서 볼게요. 자, 요거 써놓은 거니까 제가 정리하기 좋게 요렇게 써놓을게요. 다 띄고 그 다음에 뭐였죠? 가 띄고 아니죠. 가가 지금 요 앞에 들어갔어야 되니까 문제점이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다 들어갔고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거? 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나가 또 있네요. 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사이를 좀 더 뗄게요. 요렇게. 근데 다달락보다 앞에 가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이 글의 핵심어가 뭐라고? 다문화 정책. 핵심 나왔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찍으면 되는 겁니다. 라달락. 이미 들어온 이민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답 나온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가 내용이 문제점이 발생한다였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나달락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걸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어떻게 한다? 1번에서
맨 끝에 사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처럼 사회 비용이 발생한다. 됐죠? 그럼 이미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미 들어온 사람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 뒤에 들어가는 게 제일 적절할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라가 여기 들어가고요. 또 나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게 가장 매끄럽겠네요. 그래서 라달락 조금 더 읽어볼게요. 언어와 문화, 환경이 모두 낯선 이민자에게는 이민 초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이 아닌 주류층으로 설 수 있게 이왕 온 사람들은 지원해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차별과 편견으로 내국인에게 증오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달락으로 가면은 이제는 전환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까지 전부 이제 큰 틀에서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족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네요.